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보도한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의 대장동 관련 대화.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에 배후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신 윤두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뉴스타파 보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걸 과연 보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뉴스타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 간단히 줄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대선 전국의 판세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였잖아요. 네.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언론은요, 보도는 진실을 알림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취재 이게 맞나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지금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의혹이 더 커졌죠. 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축약본이라 그러네요. 그 짜집기 편집본은 그 윤석열 그 당시 중수 2과장이 커피를 타준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을 공개하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을 공개하니까 더 이상해졌잖아요. 왜 그러졌지? 예. 국민의힘에서 반론권 보장 부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뉴스타파 측은 보도 전날 윤석열 캠프에 수차례 연락을 했고 취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반론 요청도 했는데 답이 없어서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기자를 했지만 예. 그냥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난 다음에 반론권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반론을 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내가 이래 했는데 안 되더라.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는 거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 일방적인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다면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뉴스타파가 어떤 조치를 더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자, 이게요. 2021년 9월 15일인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3월 6일에 터진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조금씩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우영 씨는 이 타사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그게 없다. 네. 당일날 연락하니까 안 되더라. 그 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이런 중차대한 사실을 알았으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말하는 언론의 원칙, 보도 준칙을 넘어서서 통상 언론의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제 저희가 뉴스타파 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타파 쪽에서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녹음 파일을 제보를 받았고 시점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선거까지요. 하지만 보도를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도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요. 이 보도 준칙에는요, 타 방송사지만 저는 뉴스타파의 보도 준칙은 모릅니다. 지상파 보도 준칙에는요, 예.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워낙 중차대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요, 예.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피치 못해서 하게 되면요, 1대1 공방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이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요. 언론의 이른바 보도하는 데 있어서 준칙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 보도할 때
관행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맞지 않아요. 내용면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뉴스타파가 밝힌 보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건데 이건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 참고인 아니에요? 조우영 씨가 피고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예. 아니, 참고인을 어떻게 봐줘요? 아니, 혐의가 있었으면 피의자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참고인을 봐줬다? 뭐, 조사 기간을 짧게 한 거 가지고 이야기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응? 그때 그 사건을 잘 보세요. 그 당시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로 대통령의 형, 이상덕 전 의원이 구속되잖아요. 네. 그리고 건가문이 거의 쑥대밭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인을 봐줬다라는 게 말이 돼요? 커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커피를 마실 정도로 분위기가 형성됐던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 혹시 검찰 수사 받아보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수사는 받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법조 기자들에게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들어가면은요 다 커피 주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밥도 주는데 사이가 좋아서 밥 주는 건가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의례적인 거고. 거잖아요. 예. 보도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 의심스럽다. 예. 정황이 그런 게 많잖아요. 혹시 연결고리가 확인된 게 있으신가요? 확인되면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확인은요 강제 조사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우리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밝혀라 네. 하고 요구하는 거죠. 자, 9월 15일 날 2021년 9월 15일 날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가 그것을 허위 저장을 그대로 실어 보내는 그대로 실은 것도 아니요. 더 왜곡해서 내 보내는 그 과정에 그게 22년 1월 19일인가? 예. 그때 열린 공감 TV에서 이게 좀 언급됩니다. 예. 그리고 좀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막 퍼날라요. 그 다음에 21년 10월인가? 또 그 해에는 또 선거 전에 거짓말하고 한 거를 처벌을 경감하는 그 법안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합니다. 예. 그 다음에 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내보내고 나서 경향신문과 전라일보가 내보내는데 네. 인용 보도죠. 그런 과정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인가요? SNS에 그게 실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라일보보다는 빨랐던 걸로 기억하고 경향신문하고는 약간의 차이로 그것도 빨랐던 걸 하던데 제가 네. 그 얼음에 이래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죠? 대선 앞두고. 아니 대선 앞둔 게 한 달, 두 달 앞둔 게 아니라 대선 후보가 온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거 언제 보고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동선을 한번 공개해 보세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말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지우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 우리가 이해되도록 밝혀라. 네. 그가 이른바 말하는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 너가 죄가 없다는 걸 밝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합리적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 밝혀라. 설명하라. 특히
3월 6일 동선은요. 대선이니까 당에서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챙길 여유가 없었던 시점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그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 고발하셨던데 특정 언론사 기자가 좀 많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특정 언론사 어디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느 그 회사가 어떻게 왜 그거냐를 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그런 왜곡된 보도를 많이 했느냐. 네. 그걸 반성해야죠. 이게 불교의 제가 그 기자 이야기를 할게요.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가난, 억압, 공포 이런 것을 자기는 그 걱정하고 비판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거나 이 이데올로기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네. 똑같습니다. 그 특정 사회에 잘못된 행태, 잘못된 보도를 우리가 문제 삼는 거죠. 네. 회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라디오 시사 프로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씨를 고발하기로 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아이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는 방금 많은 유난히 많은 기자가 많은 그 고발된 기자가 많은 그 특정사는 빠져 있죠. 네.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일로 여권에서 뉴스타파에 대해 발행 정지, 등록 취소, 폐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거는 규정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회, 그건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아니잖아요. 예. 착한 사람이 대우받고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짓말하고 이익 보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예. 보도 내용을 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아직 취소된 건 아닙니다만 된 사례는 전두환 정권 이후에 없었다. 이는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를 훼손해서라도 방송 장악을 관철하겠다는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윤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방송 장악은요.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전두환 시대 그때는 권위주의 정부가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민주정부에서 똑같은 처분이 나올 정도로 보도를 잘못했다 반성해야죠.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거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죠. 네.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범죄의 이익, 나쁜 짓을 하고도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거 안 되더라. 지금 법 체제로 놔두니까 그게 안 되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없는 법으로 처리할 수 어떻게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조정특위 위원장이신 윤두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